비거리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볼을 우리가 때리게 될 때 볼을 때리게 된다면 볼이 발사가 돼서 이렇게 날아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멈추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볼이 떨어지는 지점, 이 부분이 바로 비거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비거리가 돼서 영어로는 이게 비거리는 캐리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캐리 디스턴스가 될 텐데 이 비거리를 어떻게 늘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비거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근데 이게 비거리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식으로 비거리 이 부분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비거리 x는 물리학적으로 비거리 x는 이렇게 물리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sin 2세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물리식이죠. x는 g분의 v0 제곱 곱하기 sin 2세타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충족시켜 준다고 한다면 비거리는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g라고 하는 말은 물리에서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힘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골퍼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골퍼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니까 이걸 지워버리면은 이제 식은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남게 돼서 x는 v0의 제곱 곱하기 sin 2세타라고 하는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두 식을 곱해서 비거리가 형성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비거리를 최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 비거리를 최대로 하려면은 이 비거리가 최대가 되려면은 이 v0라고 하는 값을 a라 하고 또 sin 2세타라는 값을 b라고 한다면은 이게 최대가 되려면은 a 곱하기 b라고 하는 식에서 a도 최대가 되고 이것도 최대가 되고 b도 최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거리 비거리 x는 최대가 되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a라고 하는 값 a는 예를 들어서 v0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a 값을 최대로 하려면은 v0의 제곱이기 때문에 v0의 값을 최대로 하면은 a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거죠. 이 v0로 하는 거는 볼을 여기서 쳤을 때 볼이 날아가는 볼 스피드, 이 볼 스피드의 값이 바로 v0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비거리를 많이 증가시키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스윙 스피드를 예를 들어서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볼을 때리는데 스윙을 하고 그다음에 볼은 날아가게 돼서 두 가지 스피드가 나타날 텐데요. 이쪽은 스윙 스피드가 되어 있고 이쪽이 볼이 날아가는 볼 스피드가 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스윙 스피드 값만을 올리면은 비거리가 많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볼 스피드 값이 굉장히 증가해야 돼. 볼 스피드 값이. 볼 스피드 값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볼 스피드 값이 v0의 값이 다시 말해서 볼 스피드가 증가하게 될 때 a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볼 스피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볼 스피드를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이슈거리가 되는 겁니다. 스윙 스피드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한다고 하는 어떤 솔루션이 있겠지만은 볼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비거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비거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볼 스피드를 빨리 해야 될 텐데 이 볼 스피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클럽이 이렇게 있고 클럽을 스윙해서 이 부분에 볼이 맞아서 볼이 날아가게 될 텐데 이 볼 스피드하고 이 스윙 스피드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요. 스윙 스피드하고 볼 스피드는 어느 쪽이 빠를까요? 볼 스피드하고 스윙 스피드는 일반적으로 스윙 스피드는 우리가 골퍼가 자기의 파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볼 스피드는 헤드에 페이스에 볼이 임팩이 돼서 임팩트하는 순간에 볼은 찌그러졌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탄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반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볼 스피드의 속도가 스윙 스피드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마일이라고 한다면 이 볼 스피드의 값은 100마일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볼 스피드하고 스윙 스피드는 굉장히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 스피드와 스윙 스피드는 어떤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클럽이 페이스가 있고 이 부분이 크라운과 소울에서 허젤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수직선을 내렸을 때 이 부분 안에 무게 중심이 있을 것이고 이게 무게 중심과 페이스면에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접점과 이었을 때 이 점이 골프 클럽의 스윗 스팟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스윗 스팟이 될 텐데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거는 스윗 한 부분과 그다음에 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어인데 스윗 굉장히 달콤한 점이죠. 달콤한 스팟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때렸을 때 굉장히 움직임이 전혀 없이 굉장히 쾌감을 굉장히 스윗하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이런 지렛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지렛대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이 힘을 여기다가 가한다고 한다면은 이 힘에 대한 반발은 그대로 트랜스퍼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텐데 만약 여기다 힘을 가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지렛대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바람에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이 힘을 알파라고 하는 힘을 준다면은 알파라는 힘이 그대로 반발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서 로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때렸을 때 이 부분을 밀었을 때 가장 힘이 전달이 가장 잘 되는 역할을 에너지가 굉장히 트랜스퍼가 잘 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면에 클럽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스윗스팟이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 점에 이런 원리가 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윗스팟을 때렸을 때 우리가 파워를 실었던 그 파워에 대한 에너지가 그대로 다 트랜스퍼가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점을 때렸을 때 효율이 굉장히 극대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우리가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스윙 스피드가 있고 그 다음에 볼 스피드가 있을 때 스윙 스피드와 볼 스피드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에너지가 전달되는 비율을 우리가 이거를 용어로는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매시 팩터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윙 스피드와 볼 스피드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율이 가장 큰 값은 바로 이렇게 가운데 때렸을 때가 굉장히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운데 때렸을 때 이 스매시 팩터 값은 예를 들어서 한 1.5 이상의 수치가 나오고 또 이렇게 때렸을 때는 이 범주가 벗어나면은 뭐 1.4라든지 또 범주가 더 벗어나면 이건 1.3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볼 스피드와 스윙 스피드에 대한 비율을 스매시 팩터라고 했는데요. 스매시 팩터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스피드 값을 늘려야지 비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볼 스피드 값을 늘리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식에서 볼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볼 스피드는 바로 스매시 팩터 곱하기 스윙 스피드가 되는 거죠. 스윙 스피드가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만 알고 있냐면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비거리를 늘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볼 스피드가 늘어나야지 되는 게 기본인데 볼 스피드를 늘어나야 될 텐데 볼 스피드는 스매시 팩터 곱하기 스윙 스피드가 되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모두 다 프로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어드바이스 하는 거는 스윙 스피드 값을 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스윙 스피드를 늘리려고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잡을 버려야 돼. 그냥 연습장에서 가서 살아야 돼. 연습장에서 살아서 스피드 값을 늘려야 될 텐데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골프를 시작해서 초보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 속도가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스피드 값을 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스윙 스피드 값을 올려가지고 볼 스피드 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볼 스피드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스매시 팩터라는 값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스매시 팩터 값을 올리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볼 스피드 값을 올리는데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가장 아주 에센스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스매시 팩터 값을 높여야 된다는 스매시 팩터를 높인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볼을 가운데 맞출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운데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스윙 스피드가 100마일인 사람이 있는데 100마일 퍼 아워인 사람이 있는데 스윙 스피드를 100마일의 스피드를 스윙하는 분이 클럽을 어디에 맞췄냐면은 클럽을 여기다 맞췄어요. 바깥에다가 이런 부분에 맞췄다고 한다면 스매시 팩터 값이 1.3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윙 스피드가 100마일이고 스매시 팩터 값이 팩터가 1.3이라 한다면 볼 스피드의 값은 스매시 팩터 곱하기 스윙 스피드를 곱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이 볼 스피드는 130마일이 되는 셈이죠. 마일 퍼 아워가 되는데 비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상에서 비거리 x는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에서 이 v0의 값이 1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을 집어넣으면은 130의 제곱이 돼서 16900 뭐 이렇게 이런 수치값을 계산해서 거리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90마일을 스피드를 했다는 얘기죠. 90마일 스피드가 10마일이 더 느린데 맞추는 위치의 값이 1.5라고 하는 이 지점을 맞았다고 한다면은 이건 곱하기 1.5가 돼서 이 값을 1.5 곱하면은 9 곱하면 59, 45, 119, 135, 135 마일 퍼 아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130마일이다, 135마일이다 하고만의 비교가 아니라 비거리를 구해서 하는 방법의 V0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135의 제곱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거의 수치의 값은 훨씬 큰 값의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가운데 맞출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운데 맞추기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이 정말 나는 굉장한 노력을 해가지고 가운데 맞추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클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클럽이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클럽의 가운데 부분이 스윗스팟이 될 텐데 이 스윗스팟에 맞지 않고 그냥 뭐 산탄처럼 이렇게 마구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마 가르치는 분들은 연습 부족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연습이 부족해서 이게 굉장히 산탄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더 노력해서
점점 더 볼이 임팩이 되는 우리가 스윗스팟에 점점 더 가까이 맞게끔 한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맞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맞고 있어서 무조건 누리지 않고 어떤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클럽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자동차 타이어를 보면은 자동차 타이어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자동차 타이어의 원의 중심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원의 중심이 있는데 이 원이 말대 중심이 이쪽으로 이전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타이어는 캐드 설계를 해서 굉장히 균일하게 가운데점이 있게끔 만들지만은 우리 인젝션을 타이어를 하면서 공기 안에 타이어의 두께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부분이 발생해서 캐드 설계하고는 틀리게 양산품을 만들었을 때 중심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타이어도 새 차를 꺼냈을 때도 불구하고 이게 중심이 이렇게 옮겨간다면은 이 중심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다가 납을 붙여서 억지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될 텐데 중심에 있지 않고 어느 한쪽에 중심이 옮겨갔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편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편심이 생겼을 때는 원 자체에서 원형체에서 편심이 생겼을 때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떨림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자동차도 필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는 굉장히 자동차가 떨림 현상이 생기듯이 항상 원형체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산발적으로 클럽이 이렇게 맞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부분이 점검이 돼야 되냐면은 샤프트라고 하는 거는 샤프트는 두 개의 원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원의 샤프트를 본다면은 이 맨쪽 끝쪽의 부분과 이렇게 해서 샤프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뒤 끝 부분과 이쪽 부분에는 클럽의 헤드가 부착이 되겠고 이쪽 부분에는 클럽의 그립이 부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팁이라고 하고 팁 부분이라고 하고 이쪽 부분은 버트 부분이라고 하는데 샤프트 형태를 본다면은 원이 두 가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이 두 가지에서 이 팁 쪽에 대한 원의 중심은 여기 있겠고 또 그다음에 버트 쪽에 대한 중심은 여기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이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센터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센터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쪽이 밸런스가 꺼지게 되면은 중심이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쪽의 중심과 이쪽의 중심을 이어주면은 이렇게 형성이 돼 가지고 굉장히 센터 라인이 무너져 있는 샤프트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샤프트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내려오는 과정상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정하게 컨시스트한 운동만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클럽이 굉장히 샤프트가 편심이 생긴 샤프트에 의해서 샤프트가 굉장히 떨게 돌아와서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운데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샤프트에 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편심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업을 해보셔야지 우리가 비거리를 늘리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비거리는 볼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나가게 해야 될 텐데 볼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샤프트에 이렇게 가운데 볼 스피드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점에 맞추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클럽들이 가운데 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샤프트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가운데 점에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스피드 값이 굉장히 떨어져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유가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편심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심이 생기는 거는 필연적으로 샤프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편심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반드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샤프트를 만들 때 샤프트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샤프트는 예를 들어서 카본이라고 하는 재질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카본은 우리가 말하는 연필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연필심의 부분들을 아주 가는 실로 만들어서 우리 이런 어떤 시트에다가 레진이 붙어 있고 접착제가 붙어 있고 거기에 카본의 연필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붙여주면은 이렇게 시트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시트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프리프레그라 그래. 그래서 카본 프리프레그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카본 프리프레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카본 프리프레그가 예를 들어서 미쓰비시라고 하는 회사도 만들고 또 도레이라고 하는 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미쓰비시 샤프트라든지 또 뭐 할 때 뭐 카본 프리프레그가 어떤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카본 프리프레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다 카본 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방향성이 있는 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향성이 있는 물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은 굉장히 위커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징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징어는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요. 오징어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쪽 방향으로만 잘라지죠. 이쪽 방향으로는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샤프트는 첫 번째 이렇게 방향성 있는 부분에 첫 번째 시트가 있으면은 두 번째 시트는 이렇게 각을 또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틀어놓고 또 세 번째 샤프트도 또 나름대로 각을 틀어놓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방향성을 없애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되게 일반적으로 샤프트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샤프트가 9겹 내지 12겹을 예를 들어서 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툴에다가 이 시트를 감아 가지고 만든 게 샤프트예요. 그래서 단면적으로 본다면은 샤프트가 이렇게 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툴 주위로 이 샤프트를 이렇게 감는 겁니다. 이렇게 감았는데 한 겹 감았고 또 그다음에 또 두 겹 감았고 또 이렇게 세 겹 감았고 또 이렇게 네 겹 감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등으로 예를 들어서 9겹 내지 12겹을 감아서 만든 게 샤프트가 될 텐데 여기 중심선을 한번 여러분 보신다면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겹이 될 텐데 이런 부분 본다면 1, 2, 3, 4, 5, 6, 7, 8, 9 이건 9겹이 감겨져 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샤프트의 프리프레그를 이렇게 감을 때 어느 부위는 중복돼서 감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5겹이고 이 부분이 9겹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할 때 스파인이라고 해서 이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인체에서도 등뼈에 해당되는 굉장히 강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돼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돼 있는 쪽 사이드로 샤프트가 휘지 않게끔 돼 있어요. 등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샤프트에 우리가 로고를 새기는 페인팅에 대한 로고를 새기는 부위가 되는 거고 이 부위 쪽으로 때리는 부분이 샤프트가 휘어지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샤프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본다면 이거는 5겹이고 9겹이 된다고 한다면 이 중심선이 이쪽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죠. 옮겨가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거는 예를 들어서 편심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심이 생기게 된다면은 샤프트가 떨림 현상이 오고 샤프트에 떨림 현상이 온다고 하면은 가운데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비거리를 늘리려고 한다면은 볼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될 텐데 볼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볼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스윙 스피드만을 빨리 해서 볼 스피드를 늘리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친구는 키가
180이 넘는데 43인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43인치 드라이버인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 많은 골프 회사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만들어내는 샤프트들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 길어져 가지고 45인치가 있고 45인치가 있고 46인치가 있고 46.5인치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렇게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샤프트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샤프트의 길이를 길게 하면서 스윙 스피드의 값을 올리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샤프트가 길어짐으로써 스윙 스피드가 올라가는 값에 비해서 샤프트가 길어지면서 정타에 맞을 확률은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45인치로 해서 90마일 퍼 아워라고 한다면은 46인치가 됐을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게 뭐 95마일 퍼 아워가 되고 뭐 이거는 100마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극미하게 굉장히 미세한 숫자의 스피드 값만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세한 스피드라고 하는 건 이게 90마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46인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대충 96. 뭐 얼마라든지 이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이건 뭐 96.8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극미하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매시 팩터의 값은 아주 보기에 혁혁하게 떨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5가 나온다면 뭐 이쪽에서 간다면 1.4 이쪽에 가면 1.3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매시 팩터 값은 굉장히 떨어져서 굉장히 비거리에 손실을 입게 된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맞는 클럽인지 본인한테 맞는 비거리를 모든 사람들은 비거리를 추구하는데 비거리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이 클럽만을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은 광고에 의해서 클럽만을 바꾼다고 한다면 비거리가 늘어나느냐는 이야기죠. 굉장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돼가지고 클럽을 항상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클럽이냐는 거는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스윙을 해본다고 한다면 스윙의 타점이 이게 스윗스팟이라고 한다면은 이 스윗스팟점을 벗어나서 이런 쪽에 맞았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본인한테 클럽이 굉장히 긴 클럽이에요. 또 이런 쪽에 맞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짧은 클럽이 돼서 클럽을 어저스트먼트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부분에 맞았을 때 본인한테 굉장히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가운데 맞아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움직여짐으로써 스매시 팩터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비거리에 손실을 입으니까 샤프트의 길이가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게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이 편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편심이라는 말은 클럽의 흔들림이 예를 들어서 샤프트를 튕겼을 때 예를 들어서 상하의 운동으로 해야 될 텐데 상하 운동이 되지 않고 막 돌면서 우리가 샤프트가 움직여진다고 한다면은 편심이 있다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샤프트는 클럽이 편심 있는 샤프트의 클럽은 예를 들어서 가운데만 때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조준을 했지만은 클럽은 굉장히 산만하게 이렇게 맞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심이 있는 샤프트냐 내가 만드는 근데 어느 회사든지 그 편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편심이 생기는 문제냐. 그다음 두 번째 부분들은 샤프트에 대한 어떤 랭스에 대해서 샤프트의 길이가 슛업을 한 건지 샤프트의 길이가 적당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샤프트의 길이가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샤프트의 길이에 따라서 스매시 팩터의 값이 굉장히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샤프트의 길이가 적합한 것이냐. 그러니까 샤프트의 길이가 적합하지 않고 그냥 광고적인 효과에 따라서 샤프트만 무조건 긴 것만 쓴다고 해가지고 가볍고 긴 것만 쓴다고 해가지고 샤프트가 비거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편심이 있는 샤프트냐 아니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샤프트가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볼이 올라가서 굴러서 갈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리가 이 부분이 바로 비거리 X가 되는데
이게 캐리 디스턴스는 계산하는 방법이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라고 했는데 이거는 중력 가속, 그라비티의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버린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만 남아서 V0의 값을 최대로 하기 위한 볼 스피드를 최대로 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라고 하는 부분을 또 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값을 최대로 맥시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이 맥시마이즈가 되고 이 부분이 맥시마이즈가 된다고 한다면 비거리 x의 값이 캐리 디스턴스가 굉장히 맥시마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V0의 값, 다시 말해서 볼 스피드의 값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볼 스피드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편심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샤프트의 길이가 굉장히 적정한 샤프트를 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사인 2세타로 하는 부분을 최대값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B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B는 사인 2세타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요. 여기서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 세타의 각은 무슨 각을 말하냐면은 볼이 발사될 때 나타나는 론치 앵글이, 볼이 발사될 때 론치 앵글의 값이 세타 값이에요. 그래서 그 세타 값이 얼마가 됐을 때 B 값이 맥시마이즈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과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B축과 세타와의 함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나타나냐면 이 축을 B축이라고 하고 이 축을 세타축이라고 한다면은 이 함수 관계는 사인 함수가 돼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이게 맥시마이즈가 되기 위한 부분이 이게 맥시마이즈가 된 점이고 이 부분이 최소값에 대해서 미니마이즈가 될 텐데 이 최대값이 될 때 이때의 세타 값은 90도가 될 때다는 얘기죠. 90도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세타라는 값이 90도가 될 때 이 B의 값은 최대가 돼서, 그러니까 이 세타의 값이 90도가 될 때니까, 그래서 이 세타의 값이 45도가 될 때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45도가. 그래서 45도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각도가 세타 값이 45도가 될 때 최대값이 될 텐데, 근데 여기서 본다면은 이 세타의 값, 다시 말해서 90도일 때까지의 값은 이게 30도일 때, 60도일 때 이거의 값은 전부 다 증가 함수다는 이야기죠. increase, 점점 더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은 45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각도가 이럴 때는 이런 거리고, 그 각도가 늘어나면은 더 늘어나고, 각도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다가 이게 맥시마이즈가 돼서 45도가 될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45도 이하일 때는 전부 다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과제는 어떻게 파워 있게 우리가 론치 앵글의 발사 각도를 띄우느냐 하는 게, 발사 각도의 론치 앵글의 값을 우리가 띄우느냐 하는 게 오는 게 숙제인데, 예를 들어서 발사각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발사각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로프트가 되는 거죠. 로프트가.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말이죠. 골프를 어느 정도 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골프를 20년 하고 30년 됐다 하면은 골프의 구력으로 로프트를 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어느 정도 치면 9도로 쳐야 되고 8도로 쳐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론치 앵글에 대한 발사 각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갖지 않고 골프의 경력을 가지고 로프트를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태반해. 만약 골프를 오래 친 분이 12도 로프트를 갖고 나오면 왜 당신 아내 거 들고 나오냐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프트에 의해서 발사각이 결정이 되는데, 그 다음 또 하나는 로프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은 볼에 티가 이렇게 있을 때, 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볼에 관해서 내려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볼을 치는 공격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 발사각은 틀려져요. 로프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려치느냐 내려치느냐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격 각도라고 하죠. 공격 각도.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어택 앵글이라고 하는데 어택 앵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어택 앵글의 값이 본인의 어택 앵글 값이 얼마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비거리를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클럽이 조금 잘 나가느냐 하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의 디테일을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어택 앵글 값이 어느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어택 앵글 값이 이 어택 앵글의 값은 말이죠. 굉장히 레슨적인 개념으로 고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아주 유전인자처럼 말이죠. 아주 굉장히 어느 정도 골프를 치신 분들은 어택 앵글 값을 고유한 값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어택 앵글 값을 알아야지 어떤 클럽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로프트가 어떤 걸 써야 될까 하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프트의 값이 뭐 10.5도를 쓰고 있는데 어택 앵글의 값이 만일 5도 플러스 5도가 됐다고 한다면은 올려치는 각도가 플러스 5도가 됐다는 얘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론치 앵글 상에서 확보될 수 있는 이분의 론치 앵글, 기본적인 이걸로 론치 앵글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각도는 15.5도가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15.5도가. 그러니까 15.5도가 되는데 어떤 분은 말이죠. 이 어택 앵글의 값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려 찍어야 될 텐데 드라이버도 그렇게 내려 찍어서 이게 마이너스 4도가 되는데 이런 분이 로프트는 8도짜리가 쓴다고 한다면은 8도하고 마이너스 4도가 되면 론치 앵글은 4도가 되어버렸어요. 볼이 뜨지 않다면 아까 말씀대로 각을 점점 더 증가함수기 때문에 각을 높여야지 거리가 나갈 텐데 각도 론치 앵글 볼도 띄우지 않고 비거리를 우리가 구상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4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에 대한 로프트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스윙에 하게 됐을 때 어택 앵글 값이 얼마가 되느냐, 어택 앵글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게 핵심적인 요소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어떤 어택 앵글 값을 갖고 있냐. 그다음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스윙 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윙 패스는 예를 들어서 스윙의 패스, 이게 궤도가 될 텐데 스윙의 궤도가 어떤 궤도로 스윙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인사이드에서 이게 인사이드고 아웃사이드를 한다면은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궤도를 갖고 있는 분도 그래서 인에서 인투 아웃으로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웃사이드에서 우리가 발사각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발사각이 결정하는 요소 중에 로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택 앵글이 있는데 세 번째 중에 하나는 패스인데 스윙 패스인데요. 스윙 패스 중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구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볼을 뜨는데 굉장히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로프트가 10.5도고 그다음에 어택 앵글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5도다. 그런데 스윙 궤도가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데 이 궤도의 각도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4도다. 그래서 이거는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데 4도에 대한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온다면은 요 두 가지 값만을 한다면은 이게 10.5도와 5도에서 15.5도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오는 이 4도에서 이 15.5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네거티브 영향을 미쳐야 돼. 네거티브 영향에 대해서 15.5도를
깎아 먹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11.5도 내지 등등으로 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스펙을 볼 때 본인의 스윙에 대한 관습을 먼저 이해해서 본인의 스윙의 관습이 예를 들어서 스윙 궤도는 어떤 궤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또 어택 앵글의 값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인의 로프트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모든 클럽의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10.5도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뭐 11.5도 또는 뭐 9도 뭐 이게 등등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로프트 값만을 픽스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된 범주 안에서 이 클럽에다 맞춰가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샤프트에 대한 제일 먼저 볼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기 위해서, 볼 스피드를 많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샤프트가 굉장히 편심이 있는 샤프트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돼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샤프트가 나한테 너무 긴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따라서 스매시 팩터 값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발사 각도에 대해서, 발사 각도가 여러분들이 말이죠, 비거리를 늘리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본인의 발사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강의가 끝나시면은 저 뒤에 가시면은 KGST의 시타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타석에 가시면은 전부 다 본인의 스윙에 대한 발사각이라든지 어택 앵글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관해서 디테일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나는 어떤 발사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택 앵글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볼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조합을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로프트를 결정하고 클럽을 결정하는 요소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반발이라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고반발. 제일 먼저 비거리 문제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생각하는 게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고반발 드라이버만 쓰면은 비거리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고반발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인가 하는 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반발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고반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는 예를 들어서 반발 개수라고 하는 개념상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USGA라든지 미국의 USGA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들이 드라이버 샷을 그냥 엄청나게 거리들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시합장에 코스를 바꿔야 될 문제가 생겨요. 점점 더 드라이브 샷에 대한 길이가 늘어나니까 코스를 바꿔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의 USGA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반발 개수 이상이 나오면은 이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지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1m 높이에서 볼을 떨어뜨렸더니 튕겨서 반발해서 올라오는 거리가 83cm가 올라왔다 한다면 1m가 100cm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을 우리가 100cm분의 83cm가 돼서 이거는 0.83이라고 하는 반발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0.83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사용 금지다. 그 선수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게, 근데 문제는 모든 아마추어들은 어떤 규정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클럽을 만드는 메이커들이 전부 다 0.83의 이상에 되는 클럽을 만들어서 고반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83 이상 되는 걸 만들어서 하물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0.92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있어요. 0.92의 고반발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92니까 이게 얼마나 반발력이 뛰어나겠느냐. 그 굉장히
물리라든지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클럽의 반발 개수는 0.9이다, 뭐 얼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반발 개수를 테스트하는지를 하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반발 개수의 테스트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페이스의 정가운데점 한 점을 때려요. USJ의 룰은 정가운데 한 점을 때리는데 정가운데 한 점을 때렸을 때 반발 개수가 0.83 이상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점만 때리는데 그래서 한 점을 때렸을 때 이거에 대한 반발 개수가 0.9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효과를 내려고 한다면 페이스면에 대한 반발력이 어느 한 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한 면의 가운데 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극단적인 효과를 내는 반면에 효과를 극대화시키 주기 위해서 바깥면 쪽 사이드에 대한 반발 개수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클럽의 가운데 쪽에 대한 반발 개수는 여기 0.92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점을 때렸을 때 반발 개수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맞을 확률은 4만 분의 1이에요. 4만 분의 1에 해당되는 포인트에 대한 반발 개수를 가질 것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점이 2위에 때렸을 때 반발 개수가 얼마큼 높은 게 반발 개수가 높은 것인가 하는 걸 찾아야 될 텐데 그냥 요거에 대한 것만 나는 0.9이다 0.9이다 개념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발 개수가 뛰어난 고반발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맞았을 때 커브가 이렇게 여기 맞았을 때도 반발 개수가 이 점과 이 점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개수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텐데 그냥 가운데 점만 때렸을 때 반발 개수가 높은 부분이 반발 개수가 굉장히 높고 잘 나가는 클럽이 아니라 우리 일반 아마추어들은 가운데 점보다도 주변에 맞았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